10월 19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상됐던 대로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이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비토라고 되어 있고요. 트레이딩뷰에서 BITO를 치면은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출시가 됐고, 출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분 단위로 쳤을 때도 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으로 보면은 거의 10K에 가까운 거래량. 계약수가 만 계약이죠. 근데 상품이 많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ETF 상품이 하나뿐이고, 사실 다른 종목들은 자산 운용사별로 나온 상품들이 많으니까 거래량을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 바네크에서 나온 골드 ETF 상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거래량이 준수한 편이에요. 지금 상황이면은. 근데 첫 출시에 비해서 뒤에 가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고, 사실 선물 거래라는 게 단기 트레이딩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CME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떨어진 건 일단 둘째 치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니까 CME가 2017년도 12월에 선물 상품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제 기억상으로는 약 1년간 CME 첫 번째 만기일엔 저점, 두 번째 만기일에는 고점, 세 번째 만기일엔 저점, 네 번째 만기일에는 고점, 이런 형태로 그 CME 만기일에 맞춰서 파동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제 만기일에 따라서 뭐 그런 법칙이 있다 이런 것보다, 분명히 CME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를 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그 만기일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그 이후로는 그 만기일이 크게 의미는 없어졌지만 2018년도에는 만기일에 따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선물 상품이지만 선물 상품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선물 상품이 출시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의 이해관계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뭐 증권거래소에서 기관의 자금이나 뭐 사모펀드의 자금이 뭐 유입돼서,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 잘 모르고 월스트리트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 ETF 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영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ETF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이 비토라는 ETF 상품은 CME 가격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CME 가격을 보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CME 가격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증권거래소에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말에는 차트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갭이 발생할 거고, 이 갭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CME에서는 갭을 무시했던 이유는, CME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작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비토라는 상품 출시가 충분한 거래량을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갭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갭이라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갭이 단순하게 갭을 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갭상에 노출되는 가격대에는 매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뭐 분석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ETF 상품의 출시로 뭐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ETF 상품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 ETF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물 ETF 상품을 먼저 출시한 이유는 시장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현물 ETF 상품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급격한 하락을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위해 선물 ETF 상품이 먼저 출시됐고, 선물 ETF 상품 출시 이후에는 현물 ETF 상품도 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ETF 상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이제 인버스 상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인버스 상품이 선물 ETF 상품이 아니에요. 인버스도 현물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내려가는 주가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로 사서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물 ETF 상품 출시로 인해서 뒤에 현물 ETF 상품이 나오더라도 뒤따라올 인버스 상품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상품들이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뭐 ETF에 대해서 이후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선물 ETF 상품이 뒤에 현물 상품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거래량은 선물 상품이 많은 거래량을 차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선물 상품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